리그레션까지 했는데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엑스펜스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많이 추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데이터 use R 데이터 8-3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을 안 했네요. 제가 앞에서 다시 워킹 디렉토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8-3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price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price라는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변수들을 제가 이쪽에 있는 몇 개 변수를 임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 price, nox, crime 이런 식으로 x 변수 2개, 상수항 포함해서 총 x 변수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래서 추정 결과는 선생님들께서 뭐 잘 이해하시다시피 다른 변수들이 다른 x 변수가 일정할 때 해당 변수의 한계 효과다, 마지널 이펙트다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넉스 변수가 일정할 때 크라임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이게 프라이스가 이 하우징 프라이스인데요. 집의 가격이 271만큼 떨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정을 하실 때 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베타라는 옵션을 제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베타라는 옵션을 주면 다 똑같고요. 이 뒤에 요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요게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베타 코에피션트. 그래서 베타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그 표준화 계수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표준화 계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냥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이게 표준화 계수, 베타 코에피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베타 코에피션트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가 필요하냐면 x 변수들이 이제 y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런데 이게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변수가 이 변수보다 더 y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냐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개수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 두 x 변수는 서로 메저먼트 유닛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메저먼트 유닛에 따라서 코에피션트가 되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이 절대값이 이거보다 크다고 해서 이 변수가 y한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학에서는 그런 비교를 가능한 어떤 x 변수가 더 y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학의 수는 해석하는 방법은 가령 마이너스 0.25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crime이라는 변수가 1 standard deviation만큼 증가하면 이 price의 0.25 곱하기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price 변수의 standard deviation의 0.25만큼을 감소시킨다. 곱하기 standard deviation 곱하기 0.25 이런 식으로 25만큼 감소시키는 거죠. 따라서 요 절대값이 베타 코에피션트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넉스라는 변수가 크라임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 코에피션트 해석하는 방법은 이 표준화된 어떤 그 한계 효과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 코에피션트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 y 변수, x 변수를 모두 먼저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라는 거는 스탠다다이제이션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y라는 변수를 표준화하려면 y 변수에서 y의 평균을 빼주고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변수, y 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변수도 표준화하고 이 변수도 표준화합니다. 상수항을 표준화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수항의 베타 코에피션트는 없어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해서 다시 한번 그 표준화된 변수를 가지고 y의 표준화, x1의 표준화, x2의 표준화 가지고 no constant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공식이 스테타 명령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변수를 생성할 때는 이제 이 공식대로 각자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이젠 펑션에 보면 이젠 명령어에 보면 이젠 펑션 첫 시간에
1차 시간에, 1차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젠 펑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젠 펑션에 40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이젠 펑션 턴에 std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젠 ys, y의 표준화되는 변수는 std, x, y,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std라는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는 펑션을 이용하시면, 이 베타 코에피션트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화 변수를 쉽게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테타의 이렇게 리그레션 명령어를 추정하고 나면 이리턴 리스트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리턴 리스트. 그러니까 추정 결과들이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추정 개수, 다시 말하면 요 추정 개수 요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추정 개수의 스탠다드 에러. 이런 것들 역시 특정한 이름으로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보고요. 이렇게 추정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 추정 개수하고 스탠다드 에러, 중요한 값이죠. 이 값들이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령 요 마이너스 2538이라는 숫자를 가져오고 싶으면 언더바 p라고 쓰면 됩니다. 언더바 p 하고 그 변수 이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nux. 그러니까 nux라는 변수의 추정 개수를 나한테 보여주라.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538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rime의 코에피션트를 가져오려면 언더바 p crim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값을 가져오시려면요. 언더바 b가 아니고 언더바 se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46, 이 숫자가 나오게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가령 t-value라는 거는 t-value 마이너스 5.89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t-value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t-value는 여기서 공식에 따르면 t-value는 코에피션트, 요 코에피션트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언더바 p prime 나누기 언더바 p 언더바 se prime 이렇게 나눠주면 답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5.89가 나오겠네요. t-value 마이너스 5.8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리튼 리스트 하시면 추정 결과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요게 이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3개가 들어있는 거죠. 3개가 1 by 3 요 값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스탠다드 에러는 바로 요거에 들어있습니다. 3 by 3 요걸 공분산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공분산 매트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EV 이렇게 공분산 매트릭스가 3x3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x3 그 다음에 요 대각선에 있는 엘리먼트의 스퀘어 루트 값이 바로 정확히 각 변수의 스탠다드 에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에피션트의 스탠다드 에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에러는 베타 헷 크라임 변수의 코에피션트의 스탠다드 에러가 될 것 같습니다. 맨 리스트 EB는 그 코에피션트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이 종속 변수, y 변수나 x 변수의 로그를 취해서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로그를 취해서 그냥 y를 사용하지 않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오차 이런 식으로 y의 로그를 취해서 x 변수와 추정한다거나 또는 y와 x의 모두 로그를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로그 리니어, 이걸 로그 리니어, 이건 세마이 로그 리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로그를 취하거나 가령 y만 취하거나 또는 x만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의 로그를 취하는 뭐 이유,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참고하거나 좀 왜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추정하는지, 특히 y 변수의 로그를 취하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x 변수의 로그를 취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고요. y 변수의 로그를 취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령 제가 원래 프라이스 변수에 y의 이 프라이스 변수의 로그를 취한 변수가 l 프라이스라는 변수가 이 데이터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한 변수 로그 y, 그 다음에 x 변수는 로그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x 변수를 그대로.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추정 결과가 나오겠네요. leg l price nux prime. 추정 결과가 나오면 이 추정 계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 계수를 해석하는 방법, y가 로그일 때 추정 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y가 로그일 때 추정 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y의 퍼센티지 변화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임은 로그가 취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로 해석합니다. 크라임이 한 단위 증가하면 이게 이제 y의 변화인데 y가 로그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센트는 뭐 0.5면 50%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1.8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y가 마이너스 1.8% 감소한다. 1.8% 감소한다. y가 로그가 취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y의 로그가 취해져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체인지로 해석을 한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y의 퍼센트 체인지로 해석한다. y의 퍼센트 체인지로 해석한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y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2면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로그 y의 미분한 값이 될 것 같습니다. x에 대해서. 근데 로그 y의 미분이 y분의 이제 델타 y거든요.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겠죠. 로그 y의 미분은 y분의 델타 x 또는 dy 이런 식으로 미분 기호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x가 한 단위 증가하는 거고, 요게 뭐냐면 바로 이게 퍼센티지 체인지거든요. 해석이.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거에 1%, 10%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쓰나요? y의 어떤 현재 값에서 y의 다음 기 값에서 y 현재 값을 빼준 요게 이제 가령 현재 값에 비해서 다음 기에 y가 10% 변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베타를 해석할 때 x가 한 단위 증가, x는 로그가 취해지지 않고요. 퍼센티지 체인지, 대신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0.18%가 아니고 마이너스 1.8%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y의 로그가 취해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y 변수하고 요 x 변수를 모두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로그가 취해지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요. 로그 y 알파 플러스 베타 로그 x 플러스 5창 로그 리니어 모형에 대해서 요 베타 그러면 이거는 경제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 탄력성, elasticity, 탄력성으로 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탄력성. 그 이유는 베타는 로그 x 로그 y가 되고, 요거는 이제 다시 쓰면 이거분의 델타 x y분의 델타 y. 정확히 이 공식의 탄력성 공식과 일치하죠. 따라서 해석은 x가 1%, 넉스라는 변수가 1% 증가할 때 y는 0.71%, 74% 감소한다.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해주지 마시고 그냥 바로 퍼센트로 해서, 왜냐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다 곱하기 하면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센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넉스라는 변수가 1%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0.714%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퍼센트 변화에 따른 퍼센트 변화, 이게 이제 탄력성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로그 모형을 추정해서 코에피션트를 탄력성으로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성은 이렇게 정의하고 이 코에피션트의 의미는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다. 그래서 탄력성은 이제 아까 여기서는 0.714%가 되는 거죠. 근데 가령 이 모형에서도 꼭 로그를 꼭 양쪽에 취해야지만 탄력성이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지금처럼 y에만 로그가 취해져 있고 x에는 로그가 취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식에 따라서 탄력성 공식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가령 이 모형에서 로그 y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오차항에서 베타는 x분의 y분의 아까 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탄력성 공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조금만 그 상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네요. 요거 델타 x. 네, 델타 x.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몇 % 증가하냐.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니까 요 식하고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값에다가 곱하기 x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값에다가 전체 값 곱하기 x를 하면 정확히 이 식과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추정된 베타에다가 곱하기 x를 해주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모형에서의 탄력성이 될 것 같습니다. 탄력성. 네. 그러면 x는 근데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x의 평균 값을 보통 대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의 탄력성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평균에서의 탄력성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네, 됐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면 요게 베타가 되고요. 베타 D 탄력성을 여기서 탄력성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언더바 B 럭스가 되고 곱하기 평균이 근데 얼마인지 그러니까 럭스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죠? 한번 럭스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럭스의 평균은 마이너스 5.49네요.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균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0.683. 다시 말하면 럭스가 1% 증가하면 하우징 프라이스는 0.683% 감소한다. 이렇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세미 로그 리니어 모형에서는 탄력성이 마이너스 0.683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로그 리니어 모형에서는 탄력성이 마이너스 714%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탄력성은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에서 탄력성을 계산했기 때문에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실 때 이 모형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추정해 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추정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 스테타에서 명령을 이용해서 이 탄력성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마진스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탄력성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모형을 추정하고 이 모형에서 이 변수에 대해서 탄력성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스라고 쓰시고요. dyex lu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계산하고 싶은 x변수 이름을 괄호 안에다 쓰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먼저 y와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y 앞에 d를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y 변수, 여기 y 변수, y의 변수는 이미 로그가 취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y에다 d를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변수는 로그가 취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를 취하라는 뜻으로 2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둘 다 로그가 취하면 결국 탄력성이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dy, 지금 같은 이 모형에서 탄력성을 계산하시려면 dyeX가 돼요. 물론 dyex 말고 뭐 dy dx도 있고 EYEX도 있고 EY DX도 있습니다. 어떤 걸 써주느냐는 선생님들이 그 변수가 로그가 취해져 있냐 취해져 있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계산 0.683 아까 제가 계산한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0.683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0.683 똑같네요. 이 값이랑 똑같네요. 값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탄력성을 추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리니어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네요. 가설 검정. 우리가 추정을 한 다음에 추정 개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 가설 검정하게 됩니다. 가설 검정. 근데 이제 개별적인 이 개별 개수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T 검정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검정이 아니고 결합 검정, 그러니까 두 개의 코에피션트가 뭐 동시에 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을 동시에 검정하고 싶다면 조인트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이용해서 이 조인트 테스트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타에서는 이 조인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또는 테스트 PARN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인트 테스트를 하기 위한 F검정 통계량, 조인트 테스트는 F검정 통계량을 따르는데요. F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제약된 모형과 이게 제약된 모형에서의 sum of squares error, 잔차 제곱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약되지 않는 원래 모형에서의 잔차 제곱합을 계산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J로 나눕니다. J는 뭐냐? 그 제약 조건의 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약 조건, 두 개 이상의 제약 조건을 검정하고 싶은데 그 제약 조건이 두 개면 J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이거 똑같은 값이 여기 오고 이거는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자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n-k-k는 x변수의 개수죠. 이건 상수항이고요. 그래서 상수항 플러스 x변수의 개수만큼을 전체 표본의 수에서 빼준 자유도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이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는 F분포의 자유도는 두 개죠. J하고 요 밑에 요 두 개가 자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형을 가령 제가 추정해 보겠습니다. leg, L price, L lux, L dist, L prop, tax, prime. 여기 보시면 이제 L이 붙은 거는 전부 로그를 취한 거예요. 따라서 요 변수의 코에피션트, 요 변수의 코에피션트, 요 변수의 코에피션트를 전부 탄력성으로 나중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정 결과가 나오고요. 추정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조인트 테스트 가령 요 변수와 요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모두 0이다. 제약 조건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코에피션트가 제약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명령을 쓰시고 lux, ldis 이렇게 두 개 변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이게 두 개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요 변수의 코에피션트도 0이고 이것도 0이라는 걸 가설 검증해라. 뭐 가령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괄호를 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0인지 가설 검증해라. 근데 이제 가로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버려도 스테타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게 조인트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코에피션트가 0이고 이 코에피션트가 0이라는 F 검정을 해라. 그래서 자유도가 J가 제약 조건이 두 개니까 자유도가 2하고 51, 501은 n-k-1이라고 그랬죠. n이 전체가 506개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빼주니까 50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21.2오고 이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p-밸류를 계산하면
0.000이니까 규모가설을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0이라는, 두 개가 동시에 0이라는 규모가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 코에피션트는 동시에 0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F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P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P 밸류. 아까 우리 요걸 실행했네요. 그래서 요 P 밸류, 요걸 계산하시려면 Ftail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Ftail. Ftail 한번 해볼까요? 요 값을 계산하려면 bi P 밸류는 tail 자유도가 2,501, 21.25. F 통계량을 계산해 주는 거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00000 이게 되는 거죠. 요 값이 요 값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tail이라는 함수는 이 오른쪽 꼬리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ftail은 그러니까 F분포가 F분포는 0보다 큰 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21.25면 ftail 함수는 이 오른쪽 꼬리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명령어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llux는 1이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명령어를 주면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llux의 코에피션트가 지금까지는 0인지 아닌지만 것을 검증했는데 꼭 어떤 이유에서는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의성이 아니고 뭔가 특정한 값과 같은지 가설 검증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llux의 코에피션트가 1과 같은지 가설 검증해라. 그럴 때는 여기다 1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1과 같은지 가설 검증해라. 검증 결과는 0.000이니까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1이라는 거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1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이 아니다. 현재 보면 마이너스 0.9죠. 그러니까 1과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직관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은 명령어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가설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이 테스트 명령어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lux 플러스 dist는 1, l property text는 0. 그래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두 개를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두 개를.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와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의 합이 1이라는 거를 검증하는 동시에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0인지 가설 검증, 그러니까 대합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코에피션트의 합이 1이면서 동시에 이 코에피션트가 0인지를 가설 검증해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밸류가 0.000이니까 이러한 가설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설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을 쓸 때 이렇게 괄호를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둘 다 0일 때는 그냥 변수들만 나열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정 값과 같다고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괄호로 나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명령어하고 되게 비슷한 게 테스트 PARM이라는 명령어예요. 테스트 PARM이라는 명령어에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lux가 1이다.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안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테스트 PRM 언제 쓰는 게 제일 편리하냐면 거의 이제 같은 명령어인데 쓰는 이 코드, 그러니까 이 문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llux라고 쓰면 이거는 0인지 검증하는 게 될까요? 똑같죠. 이거는 그냥 0인지 가설, 아무것도 안 쓰면 0인지 가설 검증하는 거고요. 가령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lux ldist equal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이 옵션을 주면 이 두 개 코에피션트가 서로 같은지 가설 검증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테스트에서는 같은지 가설 검증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lux ldist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좀 더 이게 복잡하죠. 근데 이 테스트 PARM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테스트 PARM의 장점은 이 변수 축약 표현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L스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뜻 말이냐면 지금 이 리그레션에서 L로 시작하는 X 변수는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입니다. L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L스타라고 쓰면 이 L로 시작하는 모든 X 변수의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0인지 가설 검증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현 하나만으로 이게 가능한 거죠. 요게 가능한 거죠. 테스트에서는 저렇게 쓸 수가 없어요.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이 변수 축약 표현을 쓰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결과. 근데 만약에 상식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하시다 보면 어떤 코에피션트가 동시에 0인지 가설 검증해야 되는데 모두 가령 L로 시작하는 변수가 한 2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지 20개를 일일이 나열해야 되는 건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이런 이 테스트 PARM을 대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대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테스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결합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